맛있게 먹고 안 찌는 팁은 일단 건강한 식재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어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잖아요. 삶은 병아리콩에 소금이나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서 먹는다든지, 과일에 땅콩 버터, 찐 고구마에 시나몬 가루 넣고 먹는다든지, 내가 뱃살을 정말 빼고 싶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을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했고요. 그런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다른 분들의 치유를 도와드리고 있는 어니코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가 유난히 나오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그러면서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 복부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가 좀 볼록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건강의 경고 신호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네, 식단 관리로 맛있고 포만감 있게 다이어트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산 증인이기 때문에 핵심은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지방을 태우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음식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강한 양념을 쓰면서 최대한 원물 위주로 먹는 거죠. 저는 아침에는 예전에는 과일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잘 빠지긴 했어요. 워낙 안 좋은 걸 먹다가 이제 원물을 먹다 보니. 근데 지금은 과일도 먹긴 하지만 양을 조금 줄이고 견과류나 이제 그린 스무디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린 스무디를 아침마다 마시니까 내장 지방 레벨이 원래 한 6, 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바디를 재보니까 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수한 그런 수치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약간 지방을 좀 태우고 배출하는데 그린 스무디 아니면 채소 스무디, ABC 스무디, 이런 채소를 갈아 넣은 스무디를 추천을 합니다. 점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머지 자연 반찬들을 추천을 드리고, 저녁은 그것보다 조금 살짝 덜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활동량이 줄고 어쨌든 몇 시간 안 있다가 잠자리에 들러가니까요. 그래서 저녁은 아까 말씀드린 야채찜이라든지 아니면은 밥 양을 좀 줄인 백반이라든지 한 그릇 요리라든지 조금 점심보다는 가볍게 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양을 줄여 엄청 허기지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되게 든든하고 포만감 있게 먹었는데도 살이 막 쭉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식의 질을 높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양을 한 번에 확 줄이거나 이렇게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포만감 있게 드시되 음식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맛있게 먹고 체중 안 찌는 팁은 일단 건강한 식재료를 써야 돼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식재료가 되게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싱싱하고 가능한 유기농으로, 그리고 국산 제철 재료 요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면은 엄청 맛있어요. 건강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맛없는 거 못 먹거든요. 제가 예전에 식탐 대마왕이었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저는 지금은 건강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써서 이제 딱 갓한 그 자연식을 먹었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식재료, 건강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1순위로 그걸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진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걸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어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이걸 지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를 사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나머지 고기 반찬밖에 안 먹었다 이러면 밥을 조금 줄이고 고기 살짝 줄이고 거기에 이제 채소 넣고 국 넣고 좀 뭔가 더 건강한 것들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다이어트 한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건강을 관리하고 맛있는 채소를 곁들여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는 그런 과정이 있고, 간식을 드실 때도 정제 간식 대신 병아리 콩 구운 거라든지 두유로 만든 스무디 아니면 두부로 만든 두부 티라미수, 약간 이렇게 좀 더 건강한 것들을 좀 대체제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 분 중에 하루 한 끼만 자연식물식으로 바꿨는데 3개월에 6kg 감량하고 혈압이랑 혈당이 굉장히 정상화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해요.
과거에는 아침부터 굉장히 배가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계속 피곤하니까 간식 같은 거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 또 갑자기 떨어지면서 막 과식하고 막 되게 악순환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렸거든요. 그래서 살도 거의 70kg까지 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삼시세끼를 절대 굶지 않고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9kg 빠지고 옷태도 되게 달라지고 속도 편하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그리고 제가 되게 하체에 부종도 심하고 되게 살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마르고 날씬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잡혔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건강하게 먹고 건선을 좀 치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자취를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번 또 쪘었어요. 요요가 와서. 근데 이거를 다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전 몸무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다시 다이어트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점. 저는 일단 군것질을 하고 싶지 않게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는다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식간에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특히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되게 빨리 소화가 될 수 있어서 저도 그때는 먹거든요. 근데 일단 최대한 가공식품은 덜 먹고 이제 삶은 병아리콩에 소금이나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일에 땅콩 버터 한 스푼 추가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찐고구마에 시나몬 가루, 땅콩 버터 이렇게 넣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식 간식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시판 과자를 먹는다든지 시판 빵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집에서 최대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름에는 단호박이 제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호박을 드시고 겨울에는 고구마를 드시고 또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더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견과류는 하루에 30g이 그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한 줌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너무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주의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바나나, 두유 이렇게도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게 다이어트 식단 같은데 사실 저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건강하고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다 보면 이것들이 맛있어져요. 막 다이어트해서 괴롭게 간식으로 막 맛없는 걸 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면서 좀 가공식품을 같이 줄여나가시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입맛이 성형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시판 간식에 비해서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좀 어느 정도 주면서 좀 더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간식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식 레시피도 여기 책에 좀 있습니다. 저는 전에 먹은 끼니가 다 소화가 안 된 것 같으면 뭔가를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에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뭔가 더 들어오면 그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근데 텅 비어있을 때 먹으면 그거는 다 이제 신진대사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열을 내고 피를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장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뭘 먹으면 이제 이게 잉여 칼로리가 되면서 특히 뱃살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배가 부른 상태인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걸 좀 줄였더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다른 거에 좀 몰두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딴 이야기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다른 거 뭔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에 몰두를 하면서 좀 쓸데없는 간식을 좀 줄이는 거 그게 되게 저는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가면 액상과당을 거의 안 시켜요. 사실 커피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아이스 음료도 잘 안 먹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그 허브티를 마시거든요. 근데 이 허브티가 체지방 분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허브티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뱃살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액상과당이 되게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먹는 정제당이. 그래서 카페에서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으면 확실히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7시 전에 저녁을 최대한 먹으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일 스케줄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찍 먹고 빨리 자잖아요.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게 직방이에요. 네. 7시 이후에는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그 저녁 먹은 걸로 이제 쭉 가면은, 네, 그냥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그걸로 진짜 뱃살부터 빠집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뱃살 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내 전체 하루의 루틴을 되게 잘 건강하게 해야지 이게 뱃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움직이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뱃살은 진짜 식사가 70% 80%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뱃살을 정말 빼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액상과당 좀 줄이시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그리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후에 공복을 유지하고 최대한 12시 이전에 자는 거, 네, 요거 3가지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다음엔 뭐 에삽이라든지 뭐 식후에 산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거고,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에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쉽게 말하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가 아니라 저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렵고 각질이 조금 생기는 수준인데, 이게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 계속 놔두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려움이 심해지고 피부가 되게 붉어지고 피부층이 점점 두터워져요. 근데 저의 경우도 예전에 뒤통수에 작게 500원만하게 병변이 있었는데, 조금 가렵다가 점점 더 심하게 가려워지면서 병변 부위가 뒤통수를 다 덮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방치하면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고, 씻을 때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 샤워하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긁을 때마다 각질이 머리에 막 덕지덕지 붙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되게 힘든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되게 약간 대인기피증, 우울증 같은 그런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피부염과 건선의 가장 큰 차이는, 건선은 만성적이고 좀 반복적이고 재발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피부염은 어떤 특정 원인과 자극이 사라지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피부가 예민하고 염증이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층 분들이 이제 별거 없는데도 가렵다, 긁어도 계속 가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노화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 피지 분비랑 수분 유지 기능이 떨어지고,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가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간이랑 신장, 혈액순환, 호르몬 대사 이런 게 다 원활하지 않아서 피부가 그 신호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겨울만 되면 두피가 가렵다고 하면서 막 긁으시는데, 자세히 보면 수분 섭취도 좀 적게 하시고, 물도 잘 안 드시고, 또 지방 섭취도 많이 부족하시고, 보습도 번거롭다고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노년 가려움증이 꼭 노화 때문은 아니고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염증 반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만 바꾸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 뭐 오래 목욕을 한다든지 너무 때를 심하게 벗긴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잡아 나가면은 가려움이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나 가려움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음식을 줄여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선행이 되었다면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게 피부를 진정시키는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 항염식 재료로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정제되지 않는 식물성 음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뭐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녹색 잎채소. 특히 브로콜리는 그 설포라판이라는 그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간이 해독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 간이 건강해야 피부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어서, 요런 녹색 잎채소들, 해독을 도와주는 채소들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몸속에 열을 식히고 염증을 내려주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이랑 현미밥 조합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아니면 조미되지 않는 김을 몇 끼니 조금씩
드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좀 해조류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채소가 되게 다양한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채소, 그리고 통곡물,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막 너무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드셔주시면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해먹는 간단한 한 그릇 요리를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알배추 채소찜인데요. 이 요리 초보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쉽고 간편해요. 근데 찜기가 있으면 좋은데 찜기가 없으시면 그냥 냄비에다가 채소를 다 넣고 뚜껑을 닫아서 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배추는 한 장씩 뜯어가지고 씻고 고구마랑 당근 그리고 연근과 버섯이 필요해요. 고구마랑 당근은 한 2-3cm 두께로 자르고 연근과 버섯은 1-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절구에다가 참깨랑 물, 간장, 현미조청을 넣고 이렇게 곱게 빻아서 참깨 소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찜기가 물이 끓으면 거기에 고구마, 당근, 연근 같이 단단한 재료를 먼저 넣고 한 3분 정도 찌다가 이제 3분 다 쪄졌으면 알배추와 버섯을 넣고 한 2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그래서 가장 단단한 채소인 연근을 찔러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이제 익은 채소를 모두 그릇에 담고 아까 만들어뒀던 참깨 소스를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알배추는 열을 가하면 되게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다른 야채들도 좀 더 맛이 강해지면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요. 또 참깨 소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채소를 잘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채소가 맛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 굉장히 편안해서 저녁 식사로도 좋고 뭔가 너무 좀 헤비하게 먹었다, 무겁게 먹었다 하는 날은 정말 딱 그것만 먹어도 돼요. 뭐 밥이나 이런 거 다른 거 없이 딱 채소찜. 저는 원래 좀 백반 스타일로 먹는 편이긴 해요. 뭐 밥, 국, 나물 반찬, 쌈, 뭐 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 한 그릇 요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음 요리는 애호박 양배추 덮밥 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료 간단하고 요리법도 진짜 쉬운데 이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엄청 고소하거든요. 근데 또 들깨에는 오메가3랑 리그난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염증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양배추와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한 4-5cm 크기로 썰어요. 뭐 그보다 작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거는 자기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 팬을 예열해서 물 2큰술이랑 애호박을 넣고 한 1-2분간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제 기름을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가열하면 산화가 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염증이 심하실 때는 기름 말고 그냥 물로 볶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볶으시는데 재료가 뭔가 눌어붙을 것 같으면 물을 2-3큰술씩 계속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애호박이 부드럽고 살짝 투명해지면 그때 양배추를 넣고 2-3분간 더 볶아주세요. 그리고 간장을 추가해서 잘 섞은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3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고 들깨가루를 잘 뿌려가지고 잘 섞은 뒤에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없이 구운 채소, 들깨가루, 현미밥 조합이 이게 굉장히 피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냉압착한 생들기름을 1-2스푼 추가해서 드셔도 오메가3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백반 형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막 콕 집어서 막 이 음식이 뭐 건선을 낮게 했다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일단 제가 먹었던 기본 구성을 알려드리자면 현미밥, 된장국, 쌈채소, 나물 반찬, 김 이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되게 식단을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시면 그냥 요 구성을 잘 기억해 두셔서 요 안에서 최대한 자연식 원물 위주로 드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극이 덜하고 소화 부담이 없는 식사거든요. 그래서 피부에서 열이 빠지고 이제 독소가 빠지면서 이제 가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팔로워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된장국과 현미밥 중심으로 자연식 식사를 하시고 몇 개월 만에 굉장히 가려움이 좋아졌다든지 뭐 아토피가 80% 이상 호전됐다든지 이런 좋은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그 자연치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전 후기 게시판 보면 다 보통 막 이렇게 드셨어요. 막 현미밥에 된장국에 뭐 콩나물국에 뭐 이렇게 막 드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맞지 않는 음식과 맞는 음식이 다 다르긴 한데 보통 흰 밀가루, 흰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정제당, 그리고 튀김류, 유제품,
또 과하게 자극적인 음식, 뭐 과하게 맵거나 과하게 짠 음식들, 또 기름진 음식, 특히 굉장히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씨앗류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 있잖아요. 뭐 해바라기 씨라든지 아니면은 좀 값싼 대두유라든지 이런 거를 과하게 쓴 음식들이 피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특히 유제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유제품 알러지 없는데 라고 하시는데, 이게 드시고 나서 염증이 좀 심해지거나 피부가 뒤집어지신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체내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염증 반응이 생기기가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아시안들은 유당불내증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유제품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확 줄이시면은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양념치킨이나 탕수육, 뭐 양념갈비 이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염분 있고 기름과 당이 동시에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 가장 조심해서 먹어야 할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네, 저는 먹었을 때 굉장히 간지럽고 또 매운 음식 먹었을 때도 많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건 되게 조심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이 가려움, 열감, 트러블이 생기는 대표적인 식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드시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을 수 있어요. 뭐 햄버거도 먹고 싶을 수 있고 과자, 뭐 라면 많이 드시고 싶을 수 있는데, 근데 드시고 싶다면 최대한 집에서 만들어서 드세요. 최대한 좋은 재료로. 네, 조리할 때 염증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너무 고온에 오래 볶거나 튀기지 말고 중약불에서 좀 은은하게 익히고, 아니면은 찌거나 삶고, 아니면 볶더라도 이제 물을 좀 넣고 뚜껑을 덮어서 찌듯이 익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고온으로 볶았을 때 나오는 당독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독소들이 조금 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염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건선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을 했어가지고 되게 고쳐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뭐 스테로이드, 한약, 약침, 뭐 두피 클리닉, 샴푸, 항생제, 뭐 영양제, 바르는 그런 로션 같은 것도 엄청 비싼 거 많이 쓰고 정말 진짜 수백 수천을 썼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밖에서 막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먹는 것이 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했음에도 낫지 않았고, 결국 저를 고쳐준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랑 생활 습관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뭔가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둘러가지고 막 돈은 돈대로 쓰고 감정은 감정대로 쓰고 막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지름길? 근데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 그게 사실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원물 중심으로 자연식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피부도 나으면서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막 우울증 있고 대인기피증 있고 항상 이제 세상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그냥 죽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근데 정말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정말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쾌적한 기분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편안해졌던 경험을 꼭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셔서 그런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 끼 바꿔보는 거,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지만 뭔가 내가 맨날 막 시판 기름, 이제 막 마트에서 파는 기름들 있잖아요. 막 포도씨유라든지 막 해바라기유라든지 그런 거를 쓰고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이제 뭐 올리브유나 뭐 아보카도유처럼 더 좋은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고 더 많이 좋은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식단들, 어떤 팁들,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 전으로 돌아올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좋은 변화를 느끼고 더 개선이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눈을 감고 딱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다 알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계기로 변화의 씨앗, 변화의 출발점 요거를 꼭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건선을 치유하면서 몇 년 동안 먹었던 맛있게 먹은 자연식물식 레시피들을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쉽고 간편한 그치만 맛있는 자연식물식 레시피 106종이 담겨 있어요. 이제 기본 레시피부터 밥류, 국, 반찬, 샐러드, 간식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드실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레시피만 이렇게 모아서 썼는데 뭔가 지금 염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가려우시거나 몸이 너무 무겁거나 뭔가 하여튼 몸의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레시피북을 따라해 보셔서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쾌적한 하루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강식을 잘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에 제 인스타그램과 SNS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